시간이 조금 늦었는데 뭐 뒤에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이렇게 이제 좀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술 세션 프로그램의 전문 세션인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위한 설계기준 표준화 제공 방향에 대해서 좌장을 맡은 전창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대학교에서 정년을 하고 도시공학에서 작년 4년째 인하대학교에서 도시재생 대학원에 초빙교수를 하고 있고요. 또 인천 연수구에서도 도시재생 센터장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명함이 좀 복잡합니다. 오늘 발표 또 여러 토론 하시는 분들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주제 발표를 김소연 박사님이 해주시고 종합 토론은 7분이 55분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분이 한 7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도 시간을 좀 맞춰 주시고, 네. 그러면 주제 발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도시물정보과연구원의 김소연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를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하루 종일 풍수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 1세션에서는 마스터플랜 제정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고, 이번 세션에서는 설계 기준, 그리고 다음 세션에서 설계 품질과 통합 시스템 관리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세션 중에서 설계 기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발표 자료가 좀 늦게 제작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조금 배포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기준과 같은 경우에서는 우선은 풍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뭔지에 대한 개요와 그리고 설계 기준 검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표준화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 진행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국제도시물정보학연구원에서는 행안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재해예방 사업 표준화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총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 총 500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통합 모델 구축을 하기 위해서 조사, 분석 및 방향 설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통합 모델 개발 기관인 저희 기관에서 설계 기준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대학교에서는 설계 품질, 그리고 학회에서는 운영 체계, PS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는 통합 시스템 개발 기관이라고 해서 총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번 세션에서는 설계 기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수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기준적 배경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하천이나 배수로 등 현재까지 단위시설별 위주의 사업에서 지역 단위 생활권 중심의 종합정비 사업을 지금 현재 일반 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그리고 타 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합 설계해서 시공, 시설공사비를 편성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통합 설계를 할 때 각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설계 기준 등이 다르다 보니까 각 정부 차원에서 현재까지 지금 19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속 투자 확대이 추진 중에 있지만 아직까지 각각에 대한 설계 기준을 어떻게 통합할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처별 사업별 설계 기준 및 실무 요령을 별도로 가지고 있고 업체별 설계 기준 검토 사항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며 부처별 소관시설 설계 빈도 등에 대한 어떤 것을 중용해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로 목적에 따라서 허용 제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해를 허용할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사업 관련에 대한 설계 기준 현황 조사입니다. 각각 사업별로 법정 계획에 따라서 업무 지침과 설계 기준이 모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총 7개의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풍수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신규로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기준, 지침이나 행정 규칙 같은 경우는 없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시행하고 있었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우수유출 저감 시설 설치 사업, 위험저수댐 정비 사업, 급경사고 정비 사업, 소규모 오염시설 정비 사업, 총 소하천 정비 사업 등은 행안부에서 관할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상위계획, 정비계획에 따라서 설계 기준, 그다음에 시설이나 유지관리 평가, 지침 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그 중에서 설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설계 기준, 소하천 설계 기준, 소하천 구조 시설에 대한 기준을 같이 통합해서 볼 사안이고, 실무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실무 요령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천정비 사업, 현재 22년부터는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는 올해까지 하천정비 사업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는 하수도 정비 사업,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농업생산기관 정비 사업과 산림청에서 산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정비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각각 부처별 사업마다 설계 기준을 하천 설계 기준, 하수도 설계 기준, 농업생산기관 시설 설계 기준 등 각 부처별 사업별로 설계 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각 사업별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공사 설계 실무 요령이나 매뉴얼, 가이드라인 등도 이제 개별로 관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설계 기준 코드 체계 개편인데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 기준 코드 체계 전환에 따라서 건설공사 기준으로 설계 기준하고 표준 시황서를 통폐합한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편, 시설물편, 사업분야편으로 구분하고 있으면서 코드 체계를 이제 표준화시키면서 개정 용이성, 그다음에 성능 중심 지향, 코드 추가 확장성, 사용자 편의성, 중복성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 분야 편에서는 이제 재해예방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들을 설계 기준들을 뽑아낸 사항이 되겠고, 하천 설계 기준, 소하천 설계 기준, 댐 설계 기준 등 이런 재해예방 사업 사업 분야로 나눠서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설계 추진 방향입니다. 아무래도 국가 기준에 대한 일관성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설계 기준, 즉 방제 시설을 먼저 분류하고 방제 시설별로 소관하고 있는 부처의 설계 기준들을 쭉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제 시설물에 대한 분류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방제 시설의 유지 관리, 평가 항목, 기준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것에 대한 설계 기준과 그다음에 설계 업무 지원에 대한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연구기관에서는 설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시설물별 설계 기준을 조명해서 통합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요령 같은 경우는 설계 실무 요령을 이제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체적인 부채별 설계 기준 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설계 기준 검토 방법과 범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제 시설을 중점적으로 해서 소규모 공공 시설의 경우 현재 설계 기준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홍대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포함되는 방제 시설에 대한 범위를 선정하고 각 방제 시설 안에 있는 이제 분류를 체계화시켜서 그것에 대한 설계 기준을 비교 분석하고, 그리고 중복 시설물이나 상수 기준 등을 도출해서 재검토가 필요한 시설물 설계 기준을 도출하여 나중에 설계 실무 요령 때 어떻게 무엇을 준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부처별 설계 기준 관계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토하고자 하는 설계 기준들을 쭉 나열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참고하고 있는지 각 설계 기준별 관계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노란 색깔 부분은 행안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소관시설이고, 파란색은 국토부, 회색은 환경부, 초록색은 농림부, 빨간색은 해수부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화살표 쪽으로 가는 쪽이 참고하고 있는 기준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소하천 설계 기준에서 하천 설계 기준의 하천 시설이다라고 하면 소하천 설계 기준에서는 하천 설계 기준의 하천 시설의 설계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방제 성능 목표를 참고한 시설물이 되겠고요. 이 외에는 각 부처별로 설계 기준이 지금 현재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 조금 상충되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하천 설계 기준에 이제 사방시설 같은 경우는 있지만 사방 설계 기준과 참고되는 지점은 없었고요. 사방 사업 설계 기준과 항만기 어항공사 설계 기준에서 해안 방제림에 대한 시설은 있지만 서로 이제 연관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표준화를 시킬 때 이런 문제점을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 빈도 선정에 대한 근거 부족인데요. 각각 설계 기준별로 설계 시설물, 방제 시설물들을 분류해서 먼저 설계 빈도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부처별로 고려하고 있는 설계 빈도 등이 좀 상이했고 지역별 방제 성능 목표 강화량을 고려하는 설계 시설물이 있었고 고려하지 않는 설계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하천 설계 기준, 하수도 설계 기준, 배수 개선 설계 기준, 방제 성능 목표 강우량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우선은 하천 설계 기준의 배수로는 30년 이상, 하수도 설계 기준에서도 30년 이상, 배수 개선 설계 기준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그 설계 기준에서는 20년 이상, 그리고 방제 성능 목표 강우량은 지역별로 다르게 관리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배수 시설에 대한 설계 빈도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거 20년 이상으로 할 것인지 30년 이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별 방제 성능 목표 강우량을 산정을 해서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준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 여건에 대한 고려입니다. 먼저 농림부와 같은 경우에는 농업단지에서 실제로 이제 배수로를 크게 만들기가 환경적으로는 주변 여건적으로 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떻게 고려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과다 선정되는 것은 아닌지 특히 하수도 설계 기준에서 30년 이상으로 두고 있지만 지역별 방제 성능 목표 강화량 시 예를 들어 50년 빈도다라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선정되지 않느냐에 따른 정제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낮게 선정하게 되면 20년 빈도로 설계를 했는데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강우 집중 강우가 늘어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강우가 올 때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허용 제외에 대한 발생입니다. 참고 설계 기준 정비를 한 모식도에서 빨간색 화살표로 된 1번 하부 시설을 보시면 하천 설계 기준에서 이제 한강의 어항공사 설계 기준을 참고할 때 하부 시설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부 시설에서는 특히 호환 설계를 할 때 허용 월파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데요. 시설물 중요도에 따라서 배우지의 중요도에 따라서 월파량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풍수해상과 종합정비 사업은 국민의 목숨과 그리고 이제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재해를 허용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번하고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아까 조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빈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허용 칭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하천 설계 기준에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제네지 시설을 설치할 때 이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설계 기준을 준용을 하는데요. 이때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설계 기준은 이제 논해경과 허용 침수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30cm 이하로 두고 있고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설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기준과 용어와 그리고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천 설계 기준과 사방사업 설계 기준을 비교하게 되면 각각 사방시설을 설치할 때에 구분하고 있는 항목, 설계 기준 항목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비율 등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설계 기준을 이제 어떻게 표준화해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각각 방제시설에 대한 분류 체계도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 먼저 부처별, 사업별 설계 기준을 검토해서 대상 시설별 유형을 대중소로 분류해서 체계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제 관련 시설로 하천시설, 도로시설, 하수도시설, 농어촌산 기반시설, 사방시설, 방풍시설, 한강 및 어항시설 등으로 범위를 규정하였고 각 시설에 대한 정부 이유 거기에 포함되는 시설물들을 표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계 기준을 통합함에 있어서 일단은 철칙, 공통편, 조사 및 측량, 계획, 시설, 재료 구조 등 이제 중복되는 사항들로 이제 목차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설계 기준을 준용할 계획입니다. 현행 설계 기준을 준용을 해서 통합해서 정리를 하되 각 시설별 설계 실무 요령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연계 검토할 건지에 대한 준용 근거를 계산할 예정입니다. 실무 요령에서는 이제 보안 사항과 개별 사항이 있는데요. 보안은 각종 설계 업무 지원과 관련된 지침, 요령,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 연구 시설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각각 지금 나와 있는 업무 지원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도안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이번 연구의 2차년도 때 시설간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서 정비시설 그룹화를 하게 됩니다. 이때 예를 들어 소하천 시설과 도로 시설, 산업재 방지 시설을 정비를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한꺼번에 그룹화시켜서 통합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모델별 사전 설계 검토 사항과 이제 VE 매뉴얼, 모델별 관리 지침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계 빈도 결정과 허용제의 예외 근거에서는 이제 앞서서 들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때 이제 풍대생활과 종합정비사업 추진단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 안에서 풍대생활과 종합정비사업 추진본부 안에 사전검토위원회와 중앙설계검토위원회를 두는데요. 그때 중앙설계검토위원회에서 국가별 소관시설 설계전문위원을 보완해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설계 빈도의 결정 같은 경우에는 사업 목적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의 기준인 지역별 강제 성능 목표를 기준으로 설계하되 나머지 환경 여건, 경제성, 위험성 등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제 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변경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허용 제외 결정에 의해서도 우선순위는 제외를 허용하지 않되 사전검토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음을 예외 사항으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1차년도 연구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은 정리는 하지 못했지만 지금 제가 자문을 조금 받고 싶은 사항은 실제로 풍대지원과 종합정비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혹은 심의를 받으면서 어떤 설계 기준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게 과연 통합이 가능할지 이런 자문을 조금 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실무를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지자체분들을 모셔서 좀 의견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관성 있는 통합 설계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제를 발표하셨는데 오늘 토론자분들이 안 나오신 분들이 장대종님, 김민태님이 안 나오신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오늘 5분만 토론을 하시는 걸로.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훈 박사님이 먼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훈입니다. 우선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상당히 어려운 이제 태스크를 맡으셨고 앞으로 5년 동안 하셔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이제 저의 제안이나 의견도 상당히 좀 브로드한 관점에서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보다는 다른 토론자 분들께서 훨씬 더 전문적인 이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과 의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천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이제 가끔 심의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방향성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상위 계획 준용 문제가 가장 정리하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유연한 판단이 필요한 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코드라든지 어떤 매뉴얼화 됨으로써 그 이제 시비를 할 때 보면 상당히 그 평가해오는 그 내용 자체가 유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풍수의 종합정비 사업이 만약에 뭐 계획을 하거나 평가를 하는 와중에 재해가 발생한 지역이라든지 어떤 환경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는 그 준용해야 되는 상위 계획에 대한 변경을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15페이지에 이제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30년 하천 설계 기준에서는 배수 시설을 30년이라고 하고 20년도 있고 다른 방제 시설에서는 지역별 방제 성능을 목표화하고 있으나 이게 이제 경제성만 판단한다거나 이제 그 사업에 조금 맞춰가는 입장이 되다 보면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30년을 택한다거나 20년을 택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거를 수행하는 입장에서 어떤 가이드가 될 만한 유연한 어떤 설계 지침들이 나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성을 많은 근거해서 설계 빈도가 최소값으로 선정되지는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버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이 과제의 그 제목이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허용 재해를 어디까지 보냐도 참 이거를 가늠하기가 어렵겠고 행안부 입장에서는 재해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이 설계 지침 안에서 어떻게 허용할지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의견들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저런 없는 과장이 멘트를 좀 하게 되는데 오늘 저 멘트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 잘 들으시고 나중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신의 배준환 이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유신 대준환입니다. 크게 좀 두 가지가 제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 꼭 이제 괴리가 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행안부 사업을 주로 하다 보면 기준은 이제 방제 성능 목표를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방제 성능 목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장래 미래 기후 변화를 예측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할증률이 다 다릅니다. 5%, 8%, 10%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요거 1시간, 2시간, 3시간 딱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구조물을 설계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임계 지속 시간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이 딱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이제 방지성 목표보다도 상향하는 오히려 이제 50년이나 70년 빈도의 이제 강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30년으로 설계했던 그런 이제 지자체나 그런 기관들은 이제 생각하기 너무 과다한 설계가 될 수 있고 예산 투자나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립이 좀 확실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설계 기준들이 저희가 이제 이 풍수생활권 하면서 각 설계 기준들을 통합해서 이게 통합하다 보면은 하위 기준으로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안전을 통해서 이제 상향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기존에 이제 저빈도로 설계했던 그런 시설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풍수의 생활권에서 지정한 설계 빈도는 그대로 적용하지만 왜냐하면 풍수의 생활권 사업 이외에 개별 사업을 진행할 때 기존 설계 빈도를 그렇게 적용하다 보면 또 동일한 시설에 따라서 설계 빈도가 틀리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잘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설계 운동을 어떻게 경제성 문제가 꼭 따라오니까 그냥 정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는 그냥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좀 확대해서 조금 해석하는 것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상원에 수장부의 이제 이면식 상무이사님 되겠습니다. 네, 상황의 인식입니다. 저희도 이제 설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 가장 어려운 것을 맡으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십니다. 좀 여기 이제 세션 내용에도 보면 저희가 풍세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해야지 설계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풍세 생활권 사업의 개념이라는 건 원래는 이제 단위 사업이나 단위 시설 중심에서 풍세 생활권 중심으로 넘어간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개념을 대충 한 4가지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별 사업, 공안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등에서 부처별 사업을 지역 중심의 어떤 부세 위험 지역 중심으로 넘어간다. 동시에 시행한다. 그런 게 되겠고, 두 번째 개념은 이제 사업을 동일한 시기에 시행해서 공사로 인한 피로도를 낮춘다. 이게 이제 첫 번째하고 비슷하지만 그런 개념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개념은 똑같은데 그 단위 사업에서 계획 설계하는 거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다 보니까 과다하고 중복되는 게 발생하지 않게 한다. 이건 것 같고, 그러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사업 이후에도 용량 부족에 따른 어떤 피해 발생을 최소화한다. 이게 세 번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이 그 분산 투자하는 방식을 통합 투자해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게 네 번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계 기준에 이제 이 발표 내용을 미리 받아보지 못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좀 정리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풍세 생활권 종합적인 사업을 통해서 피해 발생 예방하고자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설계 빈도가 되겠죠. 지금은 현재는 주로 이제 지역별 방재성 목표 강화량을 가지고 저희가 침수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게 각 재유형별로 기준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빈도가 됐든 이외에 다른 기준이 됐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침수 피해 하다 보면 그 펌프장이나 호수관 같은 경우에는 방제 성능 목표로 합니다. 30년에서 50년 정도. 근데 그 하수도법에 따른 어떤 그 유익 관거 시설의 간성 관거는 30년, 지성 관거는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혼선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펌프장을 지어놨는데도 유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펌프장 지어놓고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설계 기준에 따라서 설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나 농촌의 어떤 이렇게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범위를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풍세생활권에서 그 재해 관련 각 부서별 하고 있는 그 중에 풍세생활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이게 좀 명확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슴과 끝까지는 하는데 지성과는 안 하겠다. 근데 또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 관련 시설이나 사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재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원인이 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들, 그리고 그게 이제 정리가 되면 풍세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서는 이런 사업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설계 빈도 결정이나 설계 실무 요령 결정이 좀 편하게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는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 설계 기준이나 방재성 교양 하수도 기준 빈도가 다 다릅니다. 이런 거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되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 제해를 정확하게 한다는 게 첫 번째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이나 정성적 분석 기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저희가 이제 그 많이 쓰는 게 이제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설계 빈도를 결정을 하는데, 풍세생활권 경제성 분석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제 취약 연구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분석 기법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빈도를 결정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좀 추가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의 정확한 사용 목적 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유수지 같은 경우에 도심지에 설치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주차 상황으로 쓴다고 해서 추가 시설을 넣어버려요. 그러면 용량이 확 줄어버립니다. 추후에 사용을 하면서 원래 목적에 맞게 이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또 법으로 어떤 시설이 설치되었을 때 이 시설은 제 목적으로 한정해서 쓰게 할 건지 아니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허용을 할 건지 이런 게 결정이 돼줘야지 어떤 설계 기준을 하고 그다음에 각 시설물의 설계 실무 요령을 결정을 할 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허용 취소 부분은 제가 여기 와서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재해라는 부분에 접근을 할 때 허용 취소나 허용 재해는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저희가 발생하는 재해 예를 들어서 30년까지는 저희가 풍수생활권에서 받겠다라고 하면 그 내부에 있는 건 30년으로 다 나가줘야 돼요. 특히 풍수생활권이라고 하는 건 주로 농경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도심지나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를 허용한다는 개념에서 좀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딱 정확하게 해서 우리는 30년 아니면 50년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를 막아주는 게 우리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부와의 수장부 김익경 사모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와의 김익경입니다. 일단은 풍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게 앞에서 다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개별 사업에 의해서 중복되는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얼마 전에 도로공사를 하고 포장을 깨끗이 해놨는데 발로가 부족해서 상속하는 분으로서 다시 판다거나 하는 이런 중복 투자를 막자는 취지에서 원래 시작된 사업이고요. 범위 자체가 점점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농민부 사업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일단은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좀 그래요. 이 설계 기준의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이제 쭉 일단 예방 사업이나 나머지 사업의 종류별로 분류를 먼저 하고 그 밑에 이제 하위 분류가 따라갔잖아요. 기준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업의 특성보다는 어떤 목적물에 대한 게 기준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업의 그러니까 목적물이 아닌 어떤 종류의 사업이냐라는 거는 그 사업에서 어느 세부 기준을 따라가는 쪽으로 그 광범위한 적용 기준만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오래돼서 사실은 지금 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체계화가 제일 잘 돼 있는 게 이제 농림부 기준이거든요. 농업생산 기반 계획설계 기준이라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돼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일제 시대에 됐었던 기준은 아직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나 저장 기준상에 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체계화로 봤을 때는 사실은 농림부계 사실은 현재까지는 제일 구성은 잘 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있던 소하천 설계 기준, 하천 설계 기준, 하수도 설계 기준 제일 문제점이 목적물에 대한 게 각각의 설계 기준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 개별 목적물에 대한 기준이 전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아마 통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는 세부 목적물에 대한 설계 기준은 통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상위 설계 기준에서 어떤 것을 적용할지 적용성으로 분류를 하는 게 좀 실제 현업에서 적용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 빈도 제일 예방사업 관련해서 문제가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설계 빈도하고 지금은 풍수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포커스가 사실은 침수 쪽에 많이 맞춰 있다 보니까 침수를 어디까지를 침수를 보고 어디까지를 침수를 보지 않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소방관제청 때 강제성 등록을 취소할 때 원래 취지 자체는 설계 빈도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빈도 개념을 적용을 안 하고 연미, 미국 같은 데도 연미 지역별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힘들고 그런 거를 이제 국내에 도입을 해서 빈도가 강우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어제 분석한 거 내일 분석한 거 점점 달라지니까 빈도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좀 무의미하지 않냐 해서 사실은 강제성 등록가 제정이 됐는데 결국은 앞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적용하는 적용성 문제에서 거꾸로 빈도로 역산을 해서 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해서 이용은 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각 부처 간 기준 중에 사실 지금 보면 지역별 관계성 등급부가 가장 높아요. 가장 높은 등급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제일 낮은 등급이 보다 보면 이제 중립계 좀 낮고 그 하수도 설계 기준이 그 중간 정도에 있다고 저희가 이제 느껴지는데 문제는 이 침수나 방제 목표는 사실은 연령 빈도를 하겠다 어디까지 해주겠다라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그 예방의 가이드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 이제 점점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발전되고 이제 직접되면서 피해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측면을 본다고 하면 상위 수준 쪽으로 통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경제성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예방사업은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비시분석을 해서 일이 넘는 게 거의 없어요. 현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신규 지정을 할 때나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를 할 때는 일을 넘기려고 다들 안간힘을 써서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베네핏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게 침수라는 게 잠재적인 위험성이지 막상 있던 기록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비시 분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예방사업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 사업입니다. 복구사업과 예방사업의 그 사업 단위성의 구분이 좀 명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BC 쪽보다는 위험도 잠재적인 위험성 측면으로 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허용침수 같은 경우에는 농경지는 이제 논에 국한해서 30cm, 24시간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나 뭐 재해영향 평가에서도 도시지역의 허용침수를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현업에 계신 분들은 다들 이해는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30년 빈도를 타겟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게 과연 30년 빈도의 경비지이냐 하면 경비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모델링에 의해서 모든 게 아주 매끈한 반 상태, 청소 상태도 100%. 그 상태에서 그게 허용침수를 작업하면 저희가 잠재적으로 가질 수 있는 방제 시설의 그 여유율이라는 거를 거의 다 완전히 까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검토가 돼서 실제 운영이 되는데 대부분 침수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데도 2011년 집중호우 왔을 때 엄청나게 광범위 면적의 침수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재검토를 했을 때 서울시 전체 광고에 5% 빼고는 다 오케이라고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빈도보다는 침수를 어디까지 볼 건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어느 정도까지 기준에서 포괄적으로 좀 안아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논의가 좀 필요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권기원의 김박사님하고 용역사 세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에서 영덕원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행정의 입장에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경호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평창에 있어서 장기한 행정공무입니다. 뭐 다들 아시지만 저희 영덕군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려 2020년도까지 태풍 피해를 3년 동안 피해를 받다 보니 저는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현실성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용어라도 뭐 전문 용어는 쓰지는 못하더라도 이해 좀 주시고요. 먼저 일단은 제가 이제 뭐 안내 실장을 보고 봤던 게 뭐냐면 경제성은 제가 보기엔 경제성보다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 여건에 맞춰서 설계 방향을 잡는 게 맞다고 좀 중점을 두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제 실제로 사업을 추진 후 이제 인원들과 그다음에 또 비가 왔을 때 피해 양상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현장 요건에 고려를 맞춰서 설계 방향을 잡아서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전에도 뭐 소화차 정비사업, 소금 이런 사업, 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도 그 업무를 봐왔지만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업무를 보는 당시에는 하천 설계 기준으로 맞춰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현재 실정과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동안 설명에 맞춰서 설계 변경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표현은 그렇지만 이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컴퓨터 데이터 수집을 해서 데이터를 뽑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그 현장의 형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방향은 경기성보다도 방향도 그러니까 현장 여건에 맞춰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그럴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영덕분에서도 분수의 생활권 중앙정비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행정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아까 단위 건으로 시작하다 보니 저희도 처음에 200호 시작했습니다. 이제 최종 총사비는 386억으로 무려 2배 가까이 뛰어넘다 보니까 그 금액에 따라서 행정 절차가 많아요. 세계 V라도 됐지, 그 다음에 뭐 전화세계 공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연성 있게 설계만 하는 시간이 너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지금 설계 기준이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제 예방과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게 좀 완화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설계 기준이 지금 현재 풍수에 생각해보면 뭐 같은 경우에는 뭐 하청 기준도 봐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펌프장 설치하는 기준도 봐야 할 것이고 이게 진짜 결국은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설계기도 지금 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지도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그 기준을 명확하게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좀 유연성을 두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라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5년 연구 과제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저런 이제 자리를 또 마련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예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하게 될 과제인데요. 예. 사실 오늘 이렇게 모신 분들이 원래는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계속 저희가 월간 보고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전문가 자문단에 이제 취합을 해서 그다음에 매년마다 이제 자문을 조금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와주신 분들이 이제 다 행정안전부에 담당하고 있는 재난경보과의 차관님들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제 조금 정리를 조금 해보면 이제 사실 지금까지 지금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제 좀 두서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먼저 말씀을 해주신 게 사업에 대한 범위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적인 체계,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설계 기준, 설계 품질, 통합 시스템, 운영 체계,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마스터 플랜까지 이렇게 총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세션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 세션에서 이제 사실상 사업의 범위라던가 시설의 범위 등을 이제 규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운영 체계에서는 각각 사업 단계별로 어떤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5차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설계 기준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정리한 걸로 판단을 해보면 먼저 강제 시설물에 대한 범위를 먼저 규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설물에 대한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설계 기준 설정 방법을 사실 경제성보다는 잠재적 위험성이나 아니면 현장 여건 등, 즉 재해 위험성 분석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각각 시설별 목적에 맞게 설계 빈도를 선정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근거로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빈도보다는 침수를 어디까지 보고 이제 어디까지 예방을 할 것인지 앞으로는 뭐 얼마만큼의 그 재해가 일어날 것인지 이런 위험성까지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위험 분석 부분이 이제 1차 년도 끝나고 이제 2차 년도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먼저 1차 년도 때는 그러면 방지 시설물 범위와 이제 목적을 설정하게 될 거고 각각 위험성 분석은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문제도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자문을 받을 때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전문가분들을 계속 의견을 청취를 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궁금한 사항이 그 대표자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고 다른 김익경 성우님이나 다른 분이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설계 빈도라는 게 설계 기준에서 없어질 수는 없고 그거를 이제 어디 준용을 어떻게 하냐에 대한 고민과 함께 침수 면적이나 범위 위주로 어떤 위험도 평가까지 해서 그 설계 빈도를 넘어가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침수 범위를 이제 일부러 유도를 해서 이제 피해가 그쪽 지역으로 그러니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간다든지 허용할 수 있는 침수 높이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구간으로 유도하는 설계가 가능하게 이 설계 기준에 담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여부를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이 시범 지하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여기서 제시하는 설계 기준에 맞게 이제 사업을 다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단은 19년도 때 이제 5개 시범 지역으로 오셨지만 시범 지역을 5개 지역으로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15개소, 20개소 이렇게 증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통제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선은 각 시범 지역이었었던 지구들을 먼저 보고서를 분석을 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설계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 아까 한종 주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대부분 보고서에서는 환경 여건에 따라서 이제 어떤 설계 기준을 준용하는지를 이제 판단을 했었던 걸로 검토가 되었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까지 이제 마스터 플랜이 초안이 나오게 되면 이제 23년부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도 분석이라고 해서 그거는 마스터 플랜 쪽에서 나왔었는데 각각 행안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도 있지만 각각 부처별로 가뭄 취약 지구라던가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가뭄 취약 지구 아니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뭐 침수 예상 흔적도도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지도들을 종합 분석해서 그 재해들이 어떤 재해 개수 아니면 재해 위험성 정도 이런 것들을 분석했을 때 지구를 선정을 하게 되고 23년부터는 그 우선순위 재해가 많이 발생할 위험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해서 이제 2023년부터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될 계획이었습니다. 예.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제가 좀 하나 덧붙여서 그 건의를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 사실은 그 비공식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 자연재해위험 개선 유기 정비 사업이나 풍수해상권 종합정비 사업 그 사전 설계 검토 행안부에서 할 때 초과 빈도에 대한 그 해석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목표 빈도를 뭐 80년, 50년 정했는데 그걸 초과했을 때 어떤 식으로 침수 패턴이 변하는지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지에 대한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좀 형식적인 게 되다 보니까 초과 빈도에 대한 거는 뭐 비구조적 대처로 간다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뜬구름 잡기처럼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재해가 막상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응책으로 원래는 그 EAP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실제로는 EAP는 EAP 따로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 따로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가다 보니까 EAP의 원래 주 목적이 사실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EAP의 주내용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EAP가 국내에서 수립만 되지 그게 과연 정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돼 있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합정비 사업 같은 거 할 때 EAP하고의 연계성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예, 김혜수님. 말씀하신 부분, 금비는 저기 하천 설계를 지금 하면서 이제 그 물체나 이런 걸 도와주고 이렇게 했다고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과거에는 그런 제방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죠. 이게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한데 부재 생활권이 저희가 만약에 담을 수 있다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이게 부재 생활권의 개념이 한 생활권을 방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심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읍면 단위에서는 주거를 하는 지역이 있고 주거하지 않고 농경 지역이 있으면 주거 지역 침수보다는 농경 지역으로 침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설계를 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설계 기준상에 어떻게 놓으면 될지는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선뜻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제안 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아까 예, 예. 김영만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다 홍수탄재 선언에서 이제 홍수 재해지도, 위험지도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서 각 재정보지도 다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 지자체도 있고 이제 뭐 최근에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각 빈도별로 어디가 침수되고 그다음에 어디를 대피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제작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배포되느냐 일단 그게 좀 이제 의문이고요. 실효성이 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이용 가능하게 어떻게 연계해서 홍보하거나 그런 주민 계도를 시킬 건지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원이 한 번씩 또 하실 건데 보시면 예. 네, 이상 뭐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시면은 오늘 추가로 주신 말씀 잘 담으셔가지고 앞으로 연구 좋은 결과 나올지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